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5차 핵 실험을 하고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대해서 제 갈 길을 마이웨이로 간다. 더 이상 협상을 안 해도 좋다. 우리가 미국한테 협상을 구걸하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북한이 자기들이 훨씬 더 자기의 그 카드를 키워나간다. 자기 파이 능력을 키워나간다는 의미에서 마이웨이식 으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핵 보유를 일단 명시적으로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경제와 핵무력 병진 노선을 항구적인 전략 노선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5월 달에 7차 당대 이후에 김정은의 대외 전략이라는 것은 일단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한 국가로 계속 가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금년의 초에 그 4차 핵실험 이후에 5월 달에 7차 당대에 그 다음에 최고인민회의를 거쳐가지고 일단은 김정은 시대의 그 대외 전략에 있어서는 핵무기를 일단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실전 배치까지 가능한,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이제 북한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타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아마 확실한 억제 전략으로서의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로 일단 무조건 최고도로 끝까지 간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김정은 시대의 7차 당대에 입각한 아주 그 계획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봐야죠.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이나 평화 문제에 관한 그 대화의 어떤 아젠다를 미국이나 남쪽이 수용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북한이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봐야죠.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상황에서도 뉴욕 채널을 통해서 북미 간의 평화협정 이야기를 물밑에서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은 북한하고 정말 서로 신뢰가 좀 생겨서 단판을 짓는 형식으로 해서 평화협정 이야기를 한다면 미국이 끝까지 안 할 리는 없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계속 반대하는 이유는 오히려 미국 요인보다는 한국 요인이 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입장이 절대 평화의 평자도 꺼내지 마라. 대화의 대자도 꺼내지 마라. 지금 저 김정은 저놈하고 무슨 대화냐, 평화체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박근혜 정부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그런 한국 정부를 제치고 오바마 정부가 지금 임기 말에 대선 국면이고 레임덕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그건 못하는 상황인 거죠. 올해 지금 좀 우려스러운 것은 새누리당 일각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이 내년 대선을 겨냥해서 대통령 선거의 이 안보 프레임으로 이걸 좀 몰고 가기 위한 좀 정치적인 고려가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이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남쪽, 북쪽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게 돼버렸는데 여기 이제 남쪽도 핵무장을 해서 가면 남북이 서로 각각 핵무기를 가슴에 안고 돌진하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핵 분단 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단 체제 하에서 남북 간의 정치적 대결, 군사적 대치 상황이 지속돼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 핵무기까지 갖고 분단 체제에서 대결을 하면 이 핵 분단 체제는 정말 민족이 공멸할 수 있는 끔찍한 재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핵 포기를 요구를 하고 너희들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우리가 제재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는 핵을 가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하거나 또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좀 앞서서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정당성, 우월성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남북 간의 핵 문제에서는 좀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현실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핵무장을 하려면 NPT 체제를 벗어나야 됩니다. NPT 체제를 벗어나면 IAEA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아주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 돼요. 그 경제 제재를 과연 우리가 세계 12위의 지금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견딜 수 있느냐.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것은 그냥 감정상에 한번 외쳐보는 그 소리이고 주장이지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반대할 경우도 굉장히 크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자기가 아닌 다른 나라가, 그게 비록 동맹국가라 하더라도 그 나라가 핵무장을 해서 자체 핵무장을 해갖고 있는 걸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미국은 북한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내가 핵우산을 제공해 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이거지,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하는 건 미국은 결사 반대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어도 전시에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시에 지금 우리가 작전 금지권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갖고 있어야 미국하고 협조해서 미국과 합의하에 핵무기를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카드를 가지고 북한의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먼저 전자권을 가져온 다음에 우리의 단호한 대북 억지력과 북한에 대한 응징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제도가 없는데 무슨 핵무기를 가지면 그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핵무장론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오히려 선거 정치용의 의미가 강할 것이다. 이렇게 선제 타격론은 우리 지금 내부에서는 아직은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고요.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이나 미사일 시설이 거의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100km 안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과 가까운 인접 지역에 핵시설이나 핵 관련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정말 만에 하나 선제 타격론에 의해서 그걸 타격한다면 이건 중국과의 전쟁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달리 적어도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한 세계 전쟁을 각오하는 자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미중 관계 속에서는 미국이 말로는 선제 타격론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거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김정은을 이제 호칭을 안 부르잖아요. 김정은이라고 하고 통제불능의 정신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도를 넘어선 겁니다. 도를 넘어선 거고, 말한 것처럼 미국 언론이나 이 정상적인 학자들은 오히려 김정은의 핵 전략이 굉장히 자기들 스스로의 치밀한 전략에 의해서 굉장히 계획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통제불능이라는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통제불능의 정신 상태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봤을 때는 분명히 김정은이 자기 말을 듣고 굴복을 하거나 이 생각을 바꿀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아마 저 김정은이 통제불능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자기 뜻대로 핵을 포기하고 기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통제불능의 정신 상태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라는 건 이제 그 여러 가지 목표를 노리고 하는 건데,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까지의 북한에 대한 제재의 결과를 보면 실효성이 없는 걸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건 이제 중국과의 관계죠. 북한을 제재를 해서 북한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굴복을 하려면 중국이 완전히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물샐 틈 없는 제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드 배치로 중국의 심사가 좋지 않고, 그다음에 중국도 여전히 미국과의 견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 완전히 정권을 죽이는 제재에 중국이 동참할 이유가 없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혼내줄 수는 있지만 북한을 망하게 하는 건 절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게 하는 제재는 동참해도 죽게 하는 제재는 동참을 못해요. 전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절대 그런 깊숙한 제재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재라는 게 제재만을 통해서 북한이 굴복하고 나온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재는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굴복시켜서 완전히 셈법을 바꿔놓는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는데, 굴복시켜서 완전히 생각을 바꿔놓겠다는 게 아니라, 야, 좀 아프니까 이걸 풀어줄 테니까 협상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협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재여야 돼. 이건 반기문 총장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재와 협상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라는 게 아주 논리적으로 이게 모순 덩어리 비슷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불가피한
조치로 사드를 이야기하는데 사드를 결정한 순간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도움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핵을 막기 위한 사드가 북핵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모순적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서 뭐 사드를 근데 이미 뭐 대통령이 결정을 했고 사드 배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야 임기 동안 하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막을 수는 없고 그러나 이제 그 사드를 그 배치하는 그 배치가 지속되는 한 중국으로부터 북한 문제에 대한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와의 전적인 신뢰는 애초부터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를 다시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수해가 났고 그다음에 그게 뭐 56년의 대재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북한도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남북 간의 관계가 아무리 지금처럼 이렇게 안 좋아도 인도주의라는 차원에서는 조건 없이 그 북한에 대한 수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유엔이나 국제사회나 북한의 북핵 문제는 북핵 문제고 핵실험은 핵실험이고 인권은 인권인 거지만 그런 것과 별개로 북한이라는 나라의 지금 그 주민들이 수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와주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나라 독재 국가가 아무리 형편없는 나라라도 거기에 대규모 기근 사태가 나거나 수해가 나면 우리도 조건 없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북한의 수해에 대해서는 지금의 핵실험 국면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북한에 대한 수혜 지원에 대해서는 좀 손을 먼저 내미는 게 필요하다. 물론 그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다시 트여가지고 전환되거나 이럴 정도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정당한 차원에서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죠. 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퍼준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이제 인식의 프레임이 있는데 우선 뭐 여러 가지 그 팩트도 안 맞는 거지만 가장 크게 보면 그 1차 핵실험이 2006년이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이 핵실험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사실은 시차적으로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돈 문제인데 김대중 노무현 줬다는 게 뭐 식량 주고 비료 주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대북 송금해 준 거 뭐 4억 5천만 달러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벌써 2000년이니까 16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 금년에 들어와서 쏜 미사일값만 해도 수조 원이라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했던 걸 지금 그때 모아가지고 지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대북 제재를 시작한 게 2006년에 처음 핵실험한 다음부터 제재를 계속해서 2009년에 또 제재하고 2013년 또 제재하고 금년에 또 제재하고 계속 제재를 늘려간 상황 속에서도 계속 어디선가 돈을 다 가져와서 자기들 스스로 어떤 경제적인 내비를 다 챙겨가지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금 최근에 와서 더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6년 전에 줬던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 저 쌈짓돈 모아가지고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의 이 최악의 악화된 북핵 상황을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려는 좀 파렴치한 계산이라고 봐야죠. 우선은 가장 위험한 게 지금 북한은 계속 이제 핵보유 국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사일에 탑재할 수준까지 된 거로 보이고, 그리고 실전 배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미사일의 유력들을 다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무수단 미사일, 그 다음에 SLBF 미사일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어서 무시무시한 지금 수준을 가고 있는 거고. 우리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드를 해야 된다, 핵 추진 잠수함을 해야 된다,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남과 북이 끝이 없는 무제한의 핵 군비 경쟁으로 지금 돌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끔찍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조선민주주의민국하고 또 끔찍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북한은 계속 핵 무기를 가지면서 사실상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됐고, 한국은 핵무장하네, 아니면 미국의 B-1B, B-2, B-52 폭격기가 항상 한반도 나르면서 언제든지 핵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러한 핵 군비 경쟁은 민족적 차원에서 보면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얼마나 이게 지금 참담한 위험한 상황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북한놈들 꼴보기 싫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누가 죽나 한번 보자, 치킨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 치킨 게임 하면 다 죽습니다. 여기서 핵을 가지고 전쟁하는데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죽는 건데. 그런 평화의 어떤 필요성, 평화의 절박성을 빨리 국민들이 아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북한을 비난하고 욕하고 북한에 대해서 무슨
고함을 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협상자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자신감을 갖고 준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북핵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협상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갖고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충돌을 막고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할 수 있고 군비 경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평화 체제가 어떤 것인지를 북한하고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 허심탄회하게 모여서 협상할 수 있는 우리의 안을 좀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아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제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평화 체제로 한반도 문제를 조금 더 상황을 좀 완화시키는 게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북한의 만약에 어떤 점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려해서 북한 스스로가 핵이 필요하지 않는 북한 스스로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선 때 이게 안보 프레임이 나가면 이제 이른바 진보 쪽이 좀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지금도 사드 여론도 보면은 하도 북한 핵 상황이 안 좋으니까 사드 찬성론이 좀 우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대선 때까지도 아마 새누리 쪽이나 이쪽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이 그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가 악화되는 것이 야당이나 진보 쪽이 불리할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통제 불능에 가면 여당의 안보 무능 정권이 되는 거예요. 안보 무책임 정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정도까지 뭐 했느냐라고 하는 이 안보 실패에 대한 또 국민적 심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뭐 안보 프레임을 너무 걱정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